트럼프 대통령이 정권교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란과 수주 이란의 메이저 전쟁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본격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연간 100만 개였던 영주권 발급이 올해 20만 개로 80% 급감할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도시들이 아이스 단속을 제한하려는 조치에 연대하고 나서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자동차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스타트 스탑, 즉 시작과 정지 기능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대기 오염에 노출될수록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교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란과의 메이저 전쟁에 수주 안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본격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2주 안에 핵 협상을 타결지을 세부안을 제시하라는 사실상의 통첩을 보내 중동 지역에 무력을 집결시키는 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는 메이저 전쟁을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이란을 향한 리셋 버튼을 누를 것인지 중동 지역의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주 이란에 이란과 메이저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악시오스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지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중동 지역으로 무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2주 안에 핵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는 세부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내고 무력 집결을 마치는 대로 3월 중에 외교적 해결이 안 될 경우 이란과 메이저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메이저 전쟁에 돌입할 경우 정권 교체와 핵 프로그램 제거를 겨냥한 이스라엘과 합동 군사작전을 시작해 지난해 여름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하고도 전방위적인 군사 공격을 오랫동안 전개할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메이저 전쟁에 돌입하는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90%로 올라갔다면서 더 강하고 더 오래 군사작전을 펴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포위하고 있는 페르시아만, 오만의 홍해와 지중해 등에 미 해군과 공군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만 인근 해역에는 이미 항공모함 에브라함 링컨호가 작전 중인데 항공기 90대와 스트라이커 전단에 배속된 구축함 3척을 포함해 모두 12척이나 구축함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으로 제럴드 포드호가 항공기 75대와 구축함 등 전단을 이끌고 포르투갈 아래에 있는 지브롤타 해협을 통과해 중동 지역으로 증강 배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 하루 사이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들인 F-35A와 F-22 등 50대나 중동 지역에 증파했으며 전쟁 물자와 무기, 탄약을 대량 수송하는 군수송기 150대나 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시위대 수천 명을 학살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란의 하메네이 이슬람 정권을 반세기 만에 정권 교체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제거할 수 있는 메이저 전쟁에 돌입할지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연간 100만 개였던 영주권 발급이 첫 해인 2025년에는 50만 개, 올해에는 20만 개로 80% 급감할 것으로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습니다. 또한 외국 태생 이민 노동력의 급감으로 미국의 노동력 공급과 일자리 증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과 병행해 합법 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을 통제하기 위해 영주권, 귀화 시민권 신청서들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추첨 영주권과 75개국에 대한 영주권 심사는 아예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피난민 허용도 전임 행정부의 연 12만 5천 개에서 현재는 7,500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해 영주권 발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연구 보고서에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연간 100만 개 이상 발급해온 영주권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올해 80% 급감할 것으로 새 보고서를 통해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발급은 연간 100만 개에서 첫 해인 2025년에는 50만 개로, 둘째 해인 2026년에는 20만 개로 80% 급감한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추산했습니다. 영주권 발급이 80% 급감하면 외국 태생 이민 노동력의 공급과 전체 일자리 증가에 타격을 가하게 된다고 골드만삭스는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급속 냉각된 미국 경제의 한 달 일자리 증가폭을 보면 폭락과 반등을 한 달씩 되풀이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올 초 한 달 일자리 창출은 평균 7만 개로 줄어들었는데 올 연말에는 5만 개로 더 감소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습니다. 실업률은 현재 4.3%에서 올 연말에는 4.5%로 올라갈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미국을 떠난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추방 62만, 자진 출국 190만 명을 포함해 250만 명 이상이라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민 노동력은 2025년 안에 12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연방 인구 센서스는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합법 영주권 발급, 합법 이민 노동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아직 정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전임 행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밀려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던 2천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추방하는 데 높은 지지를 받아온 가운데 이 과정에서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가 발생해 반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 이민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서 미국 경제의 노동력 수급과 일자리 창출, 창업, 경제 성장에 역작용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도시들이 아이스 단속을 제한하려는 조치에 연대하고 나서 정면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수도권 지역인 펠팩스와 알링턴 카운티,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지역의 시장과 검찰총장 등이 아이스 단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들을 연대해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형 초강경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미국 시민권자 총격 사망 사태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판단한 듯 민주당 지역의 대도시들이 아이스 단속을 제어할 수 있는 갖가지 조치들을 연대해 구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교의 알링턴과 페팩스 카운티, 보스턴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와 오클랜드, 시애틀 등 미 전역의 민주당 소속 로컬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스가 자신들의 구역에서 무차별 단속을 마음대로 전개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단이 신임 뉴욕시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장들과 군수들은 시와 카운티 소유주들인 공원과 주차장 등 공유지에서는 아이스가 주둔하거나 작전 차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정명령들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14%나 차지하고 있는 공원에서 아이스가 단속 활동을 하지 못하게 금지당할 경우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12곳의 시와 카운티 법무장관들은 연대해 아이스 등 연방 요원들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펴면서 해당 지역 법을 어길 경우 기소에 처벌하겠다는 경고장을 발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100여 년 전 로컬 사법당국도 연방 요원들의 위법 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허용한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선출직 로컬 지도자들은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무리한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걸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워싱턴 DC와 접견하고 있는 버지니아주에서는 새로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데 아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가 전임 공화당 글렌 영킨 주지사의 연방이민 단속 협력안을 전부 폐기시켰으며 메릴랜드의 웨스무어 주지사도 지역경찰이나 보안관들의 아이스 협력을 금지시키는 법률에 새로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역 정치 지도자들의 연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맞대응을 다시 불러와 곳곳에서 정면 충돌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에서 메트로 서지 작전을 종료하고 근 3,000명의 연방 요원들 가운데 소규모 보안 병력을 남겨두고 철수를 끝냈는데 아이스 단속을 방해하고 심지어 기소 처벌까지 위협하고 나선 민주 지역들에 대해 파상 공세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밀리지 않으려는 정면 대치로 지난해 벌어졌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과 이에 대한 대규모 시위,
국가방위군 파병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다시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 또는 철폐 조치의 하나로 새 자동차들에는 의무화돼 왔던 자동 스타트 스탑, 즉 시작과 정지 기능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 새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을 $2,400 낮출 수 있게 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 배출을 비롯한 환경 규제 조치들은 대거 완화 또는 폐지하는 정책에 돌입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자동차 분야의 규제 철폐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자동차의 3분의 2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스타트 스탑, 즉 시작과 정지 기능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스타트 스탑 기능은 자동차가 빨간 신호등에 걸려 정차하면 자동으로 엔진 가동이 일시 중지되고 출발할 때에는 다시 시동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즉 연비를 7 내지 26% 높이고 탄소 배출은 줄인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실상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으로 자동차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환경 규제를 대거 철폐하면서 이 스타트 스탑 기능의 의무화도 폐지키로 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자동차들에서 이 스타트 스톱 기능을 없애게 될 경우 대당 $2,400를 낮추게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주된 이유는 업계는 물론 미국민 소비자들에게 가격이나 생활비 낮추기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새 자동차 가격은 현재 평균 $50,00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43%나 급등한 것입니다. 새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미국 업계와 미국민 소비자들은 자동차 할부 금융의 기간을 보통 60개월 내지 72개월, 근래 들어 84개월 내지 100개월까지 늘려 매달 내는 월 상환액을 줄이는 고육지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민들의 생활비 낮추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인 위고비와 오젬픽을 한 달치에 $1,000 이상 파격 할인하도록 이끌어내는 등 처방약 값을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하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한하려는 조치들도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장기간 대기오염에 노출될수록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졸중을 경험한 고령자는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고령자 2,780만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오염과 알츠하이머 간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대기오염 관리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연구진은 65세 이상 고령자 약 2,780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과 알츠하이머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새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된 사람은 약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기오염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를 뜻하는 PM2.5 농도가 3.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높아질 때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약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기 중에 먼지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노출 자체가 알츠하이머병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뇌졸중을 경험한 고령자는 대기오염에 더 취약했습니다. 같은 수준의 PM2.5 노출에서 뇌졸중 병력이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약 10.5% 증가했지만 고혈압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 증가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뇌졸중 같은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대기오염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PM2.5는 고혈압, 우울증, 뇌졸중 등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질환들은 알츠하이머병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만성질환이 대기오염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에서 중간 단계로 작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대기오염 자체가 직접적으로 알츠하이머병 발생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고령자 건강 관리와 환경 정책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기오염이 치매 발병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기질 개선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치매 예방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뇌졸중을 경험한 고령자는 공기질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위험과 임상적 취약성이 겹치는 집단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